자, 시작해 볼게요. 젠보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 ETL에다가 이 질문을 올렸죠. 좀 너무 늦게 올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전단 능력이 뭐죠? 혹시 전단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전단. 그게 아니라면 아니면 이건 어때요? 이제 이 과목을 떠나서 구조와 이거 말고 구조 말고 고체와 유체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1분을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구글링으로. 자, 1분간 검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구글에다가 아니면 혹시 뭐 다른 걸 쓰셔도 괜찮고 고체와 유체를 어떻게 분간하냐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걸 직접 한 번은 해보셔야 죄송합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고체역학, 유체역학, 최신의 트렌드가 Fluid Structure Interaction에서 FSI라고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고체와 이 유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 shear예요. shear. 거기서 나와요. 아시겠죠? 왜 shear가 나오냐면 이 shear, 삐뚤어지는 이런 힘이죠. shear는, 그렇죠? 이런 shear에 저항하는 저항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고체와 유체를 나누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단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강조해서 했죠. 특히 우리가 이제 티모셴코를 빼더라도 이제 빔 티어리, 이 심플 빔 티어리를 했는데, 그렇죠? 퓨어 밴딩이 가해지는 케이스를 계속 다뤘죠. 근데 어떻게 됐죠? 지난 시간의 결론은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볼까요? 지난 시간의 결론은 여러분 혹시 화면 끊어져요? 화면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어요. 제가 이걸 하니까 컴퓨터가 부하가 걸리는지 필기라든지 뭐가 이렇게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있을 때는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지 막 생각했는데, 사실 요즘 다들 유튜브도 많이 하고 그러니 이걸 선호하긴 하지만 저는 학생분들이 얼굴을 못 봐서 선호를 안 하긴 했거든요. 여튼 전달 능력에 대한 변형 정도의 차이. 인진교 학생 좋았어요. 이건 excellent입니다. excellent.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전단이 저기서도 나오네. 고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네. 그런 컨셉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난 시간에 최종 결론만 볼게요. 결론에서 저희가 어떻게 Technical Theory of Beams 이거 했죠. 4.3, 4.4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데리베이션은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실 거니까 빼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끝났죠? 4.4를 죄송해요. 4.4가 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오늘 배울 게 티모셴코 빔 티어리인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다뤘던 이게 중요하겠죠. 단순보 이론, 심플 빔 티어리를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리뷰를 완료했어요. 사실은 이 솔리드 미케닉스라든지 스태틱스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상세히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하면서 이제 완벽한 이해를 했다고 보고, 그리고 시어를 고려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리미테이션이 한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봤고, 하지만 슬렌더한 그런
슬렌더한 빔에서는 계속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컨펌을 했죠 마지막에. 그렇죠. correction term 특히 H over L 이 텀이 중요하다고 계속 여러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죠. H over L 여기서도 나왔고 요 밑에서도 나왔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correction term H over L 이 텀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했고 여기 또 했고 마지막에도 또 했단 말이죠. 세 번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작점이 이제 problem statement가 약간 바뀌어요. 오늘 티모셴코 빔 할 건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여기에다가 전단력이란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방금 정의를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전단력이라 하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전단 응력이란 거는 전단력 shear force V를 에어리어로 나눴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고체역학에서 이런 식으로 배웠죠. 재료역학에서.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에어리어로 나누지? 에어리어에 따라서 전단력이 변화가 없나?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단면적에 따라 전단 응력이 변하면 예를 들어서 그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보강제가 있다고 쳐요. 판하고 보강제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좀 그림에 좀 약하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단면이 예를 들어서 변한다. 단면이 property가 변한다. I 값이 x에 대해서 이 x 방향에 대해서 변한다. 아니면 이 값이 x 방향에 대해서 변한다. 에어리어가 변한다. 이러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때까지 다룬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shear force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스타팅 포인트고 실제로는 이제 이상화해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다룬 거였고 그렇죠. 변화 없다고.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스타팅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 여기 다른 걸 다 안 보고 결론부터 볼게요. 이 과목 자체가 너무 좀 수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영화에서 봐도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영화들도 많죠. 결론 먼저 봐요. 이 그 장수 자체도 열 몇 장 되거든요. 되게 많아요. 사실 티모셴코가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 결론부터 보고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 아니구나. 여기다. 자, conclusion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시어를 고려할 수 있게 돼요. 이걸 마무리하면 우리는 시어는 이제 오케이 됐어. 빔에서는 우리가 시어를 고려할 수 있게 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숏이라든지 롱 빔에 대해서도 고려를 다 할 수 있게 돼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슬렌더한 이 길다란 이런 빔들 있죠. 슬렌더한 경우에는 오케이 했는데 그렇죠. 이게 숏하단 말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짧으면서 뭉퉁한 아니면 뚱뚱한 이런 빔들은 시어가 당연히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본 이제 티모셴코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게 하나의 결론일 거고 그리고 accuracy도 이제 정확도도 이제 비교를 합니다. 레인지를 정해가지고 이런 레인지에서는 이 정도의 정확도가 있다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2장하고 3장에서 계속 뭘 했어요? 변분법, 변분원리 계속 했잖아요. 뭐 오일러 라그랑지부터 시작해서 뭐 i라든지 뭐 우리 뭐였죠? 뭐 파이라든지 뭐 토탈 포텐셜 아니면 뭐 범함수를 펑셔널 구성해서 1차 변분을 가고 이런 걸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 장에서 완벽하게 범함수를 구성해버립니다. 여기 보이죠? To formulate total potential energy를 이제 다 해요. 이제 이걸 완전히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바운드리 컨디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4.6장부터는 이제 뭘 한다?
우리가 펑셔널을 다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활용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이 있다? 리치 메소드라든지 레이즈너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몇 가지 예시는 우리가 3장 할 때도 했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빔하고 우리가 뭘 했죠? 지금 티모셴코 빔하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중에 그 example 보시면 4장의 example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우리가 그 저번에 한 것처럼 젠보드에서 조로 나눠서 같이 한번 해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컨클루전인데 이제 위에 그 앞장까지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요것만 한번 봐봐요. 자, W라는 거는 deflection이죠. deflection. deflection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단순 지지 보호가 있다고 쳐요. 뭐 이런 횡하중이 가해진다고 치고 그쵸? simply supported에다가 우리가 이거 뭐라 했어요? 이 최대 처집량 기억나요? 다 몰라도 숫자라도 기억나요? 앞에 붙은 거? 384라는 숫자가 있었던 것 같고 그쵸? 그 위에 뭐가 있었죠? 예전에 DK가 뭐라 했냐면 simply supported랑 이렇게 된 거 fixed랑 막 비교하는 거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다 했는데 뭐 fixed 그쵸? 384분의 이것도 384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뒤에 뭐가 더 있어요? 더 있는 거는 나중에 책 한번 보시고 근데 뭐가 5배 더 크다 했죠? deflection이 심플리 서포티드가 더 큽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심플리 서포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말이 끊기고 있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그 심플리 서포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의 양 끝단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제 픽스드가 이제 양 끝에서 슬로프가 0인데 반해 심플리 서포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속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맥시멈 디플렉션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쵸.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금 회전에 대한 구속도 이 슬롭 자체에 이 구속이 없어요. 심플리 스포티드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디플렉션 맥시멈이 여기 걸리죠. 이 값 자체가 5배다. 여기는 1배면 이 뒤에 텀은 한번 보세요. 뭐 밴딩 스티프니스라든지 이런 게 막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지금 디플렉션을 이까지는 좋았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심플한 매너였고 근데 이 시어를 고려 안 했다 했죠. 근데 시어를 고려한 그 디플렉션을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티모셴코랑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비교를 해서 보니 한 이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이 레이쇼로 따지니. 근데 이 포아손 레이쇼는 우리가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포아손 레이쇼는 레인지가 뭐라 했죠? 물리적으로 포아손 레이쇼는 0.5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리고 0보다 작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레인지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를 고려했을 때 요 식에다가 이 포아손 레이쇼를 넣어 보니 대략적으로 11% 정도 이 슈어 이펙트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 최종적으로 다 하고 나면 이게 사실은 이그젬플인데 굉장히 좋은 이그젬플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를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서 제가 A4지를 꽤나 썼던 걸로 기억나요.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그 과정은 제가 다 요약해서 여기 다 적어뒀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팔로우업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보시면 오늘 좀 반대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거꾸로 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한번 봐요. 이게 디플렉션이 뭔지는 아시죠? 디플렉션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야 할 거는 뭐 K도 몰라야 되고 뭐 GA 이런 것들이 텀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하지만 EI라든지 그렇죠? 여기 EI라든지 Q 뭐 이거는 Q는 당연히 이렇게 가한 이 횡화중이겠죠. Q 노트 이게 Q 노트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X는 당연히 이 방향이 X일 거고 뭐 중간에서 잡았다고 쳐요. 이 책, 다임 책은 주로 중간에서 많이 잡으니까 뭐 여기 잡든 상관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C가 있는데 이게 바운드리 컨디션을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C를 넣어놓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나중에 해보면 양끝단 이게 마이너스 2분의 L분의 이렇게 양끝단 경계 조건을 우리가 심플리시포지 알고 있으니까 넣어보면, 그렇죠? 최대 처짐 이 텀 C를 나중에 계산해서 보시면 앞에 텀이 하나 남고요. 뒤쪽에 이게 자주 보던 거죠. 방금 이야기한 거 384 EI분의 5 Q note L power to the 4. 이 텀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텀이고, 그럼 이제 되겠네. 이게 밴딩으로 돼서 나온 텀이구나 이거는. 그럼 이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쉬어 한다 했으니까 쉬어가 컨트리뷰션이 이 정도 생기는구나. 이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최종적으로 범함수를 구성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 이제 유틸라이즈 하는 거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이그젬플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풀이도 다 적어뒀으니 여러분 요렇게 요 시작이 아마 여긴가 있어요. 이그젬플 있고 Q 노트 X고 뭐 길이 L이고 이런 좀 쭉쭉쭉 해서 이 전개가 나와요. 계속 이 적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디스트리뷰티드 로드를 한번 적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다음에 뒤에 상수가 C1, C2 계속 붙잖아요. 그래서 C1부터 C4 4번 적분한 거를 결정하려면 결국 바운드리 컨디션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쉬운 예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죠. 제가 그 PDF를 공유한 걸로 기억이 나고, 하지만 뭐 여기서 지금 정의를 아직 안 했으니 여러분들은 이건 몰라야 됩니다. 지금 요 부분은 모르겠죠. 이게 왜 되는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또 잠깐 다른 데로 살 건데 short and long beam이라고 하잖아요. short and long beam. 그쵸? 그럼 도대체 short은 뭐고 long은 뭐냐? short은 뭐 간단하게는 뭐 좀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그런 빔들일 거 아니에요. 길이가 짧은.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정의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말까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딴 데로 빠져볼게요. 여러분들 얼굴은 잠깐 빼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 뭐 다른 학교 지원할 때 쓰던 슬라이드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그清華대학교 면접 봤다 했었죠. 그래서 혹시나 해외 학교에 뭐 박사나 석사나 뭐 다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지원할 그럴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그 가이드를 좀 제가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그 번외편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티칭이란 부분도 있거든요. 나중에 잡 인터뷰를 하면. 그래서 뭐 이 부분부터 제가 왜 이걸 해드리냐면 뭐 이 인터뷰 한 걸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 수업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 여기부터 잠깐 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왜 이걸 켰냐면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PPT를 켰어요. 자 보시면 뭐 이 슬라이드는 별게 없어요. 뭐 제가 하는 책들 설명이었고 instability problem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했었어요. 티칭 데모로 했는데 본 수업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버클링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관련된 향후 한 5분 10분 정도의 내용은 이 PPT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전혀 시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instability problem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압축이 가하고 있죠. 압축. 이 simply supported beam이고 우리가 이제 압축을 가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stability 관련한 이제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누군지 알아요? According to the ancient story. 어떻게 돼요? 이 돌이 여러분들 그 마이크 있으시니까 그래도 편하게 답을 해주세요. 제가 채팅을 요걸 해두면 채팅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 신화의 시시푸스인가요? 아 맞아요. 근데 이 돌을 이렇게 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뾰족한 산이 있죠? 보이시죠 여기? 이 들다가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고 만약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복원력, restraining force. 근데 만약에 이 꼭대기에 이렇게 뾰족한데 이렇게 올라갔다 공이 아니라 돌이 아니면 이 돌이 반대쪽으로 넘어갔다. 그럼 다시 돌이킬 수 있나요? 뭐 억지로 다시 들고 와서 돌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핀트가 거기는 없죠. 그래서 이 복원력, restoring 아니면 stability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시작해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번지냐면
그렇죠? instability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막 돌을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tries to restore itself to initial position. 이게 만약에 이제 탄성 영역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힘 빼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죠. 탄성 영역에서 그 디포메이션이 약간 있더라도 힘 빼버리면 원래 돌아가죠. 스프링백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positive라고. resistance가 positive이고 여기는 transition이에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넘어가 버리면 우리 구조물로 치면 실험을 이제 텐서일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한번 소성 변형이 왔다.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이제 늘어났다 아예.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일러라는 사람이 보세요. 1774년 지금 몇 년이 2021년 한 250년 전에 엄청난 아이디어. 이제 크리티컬 버클링 로드. 이 버클링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해양 구조 뭐 아니면 구조역학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빔을 어떻게 그 좀 뚱뚱한 빔이라든지 슬렌더한 빔이라든지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려고요. 컬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식은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겠지만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파이하고 EI는 아시죠? 밴딩 스티프니스고 그다음에 L 스퀘어 랭스에 관련된 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결함이 없는 퍼펙트한 그 빔을 그 컬럼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그래도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빔이 이렇게 있고 액션 컴프레션을 이제 P를 가한다 이거죠. 이 컬럼이 노란색이고 그다음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구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섹션을 한번 자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잘랐어요. 자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자르면 별거 없죠. 여기 자르면 당연히 요 단면에 해당하는 모멘트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 P 가는 힘 P가 이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이 P 곱하기 디플렉션 W 해서 이 모멘트 텀이 하나 더 생기죠. 이러나 저러나 이제 모멘트 토탈은 0이 돼야 되니까 이 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M은 모멘트 커베이처 릴레이션십 우리 이거 계속 배웠죠. 그 M 자리에다가 요 식을 넣어줍니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PW라는 텀도 있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PW를 다시 왼쪽으로 옮기고 그걸 0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버니케이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디플렉션을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뭐 OD라든지 PD라든지 그 공업수학 그 시간에 계속 배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디플렉션을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A, B를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해서 뭐 그 전 거를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 있는 되게 유명한 공대죠. 거기서 실험을 한 거예요. 왼쪽은 이 두 개의 단면이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단면 보이시죠? 25, 그다음 50, 그다음 thickness는 2.5. 근데 길이가 되게 길고 이건 1500mm고 이 단면이 똑같은데 450mm예요. 물론 경계 조건이 이 좌우 여기 있고 여기 두 개가 좀 달라요. 근데 지금 그 액션 컴프레션을 가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실험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뭐 1분도 안 될 거예요. 자, 쭉 보시면 압축을 가하면 당연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버클링이 일어나겠죠. 지금 왼쪽 위에 그림은 왼쪽으로 이렇게 쳐지고 있죠. 위아래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경계 조건이 여기 픽스돼야 왜? 슬롭이 0이네. 이제 그 정도도 캡처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이 부분 어떻게 됐어요? 좀 다르죠. 이렇게 됐죠. 좀 더 배우시면 이제 석사 정도 과정으로 가시면 이제 플라스틱 힌지라고 하는데 그죠? 소성 힌지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마치 다르죠. 구성이 좀 이건 슬렌더한 경우 슬렌더 그리고 이거는 스토키라고 하죠. 좀 뚱뚱한 그런 컬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험을 하고 나면 힘을 가했으니 피크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니까 뭐 이거를 에어리어로 나누고 여기를 뭐 원래 길이로 나누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되겠죠.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저희가 자 그래서 보시면 다음 장을 우리 선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박 그 중앙 단면부를 이제 확대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슬라이스드 모델이 될 거고, 슬라이스 모델 중에 뭐 예를 들어 데크를 다시 확대를 해보면 이런 뭐 보강판 스티픈 패널이 나올 거고, 그 중에서도 이 판의 가운데 이런 부분을 자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플레이트 스티프너 컴비네이션 모델 PSC가 나온다고 했죠. 이걸 이제 쭉 이렇게 자르면 판에 따라서 판 폭에 따라서 이게 빔이죠. 빔 칼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정의할 때 이제 뭐 다 아실 필요가 없는데 이 세로축이 그 버클링 관련된 캐파시티예요. 이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캐파시티. 그리고 이 가로축은 람다라고 해서 컬럼 슬렌더니스 레이셔예요. 컬럼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컬럼이 있는데 이런 빔이 있죠. 빔이 아니라 컬럼이 있죠. 기둥이 있는데 컬럼. 왜냐하면 압축을 받는 1차 부재를 기둥이라 했죠. 그래서 컬럼 슬렌더는 기둥 세 장비예요. 세 장비.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둥 세 장비란 거는 이 function of material property하고 geometry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이 람다라는 게 이 재료 특성과 그 기하학적 특성을 모두 다 담고 있어요.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geometry는 L 길이 그리고 이 radius of gyration은 I over A죠. 루트 계약 그렇죠. 그래서 I 값, A 값 다 들어가고 length 들어가고 그게 geometry고 여기는 material property죠. 지금 항복 강도 그리고 elastic moduluus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넣은 그 하나의 값 고유한 특성을 람다라고 계산을 해요. 뭐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방금 실험한 거에서 이런 피크 값을 들고 오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를 했으니까 이런 여러 번 실험을 하면 이런 점들이 찍히겠죠. 그리고 뭐 오일러 방금 처음 이야기한 오일러가 제안한 식을 이렇게 플러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식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개발한 식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일러 이 식을 상회하는 이 위쪽은 unstable이고요. 그리고 이 capacity 간 하중 그 구조의 캐파시티를 1드로 나눈 것. 1드보다 크다.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말은 뭐죠? 소성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부분은 failure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원하지 않아요. fail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구조물이 변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래쪽 부분, 녹색 부분을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가 컬럼을 디자인할 때 이 녹색 부분에 우리 컬럼이 디자인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게 구조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요지는 아니고 스테이블한 이 구간 중에서도 이 스토키한 이 뚱뚱한 컬럼은 이 람다 값 기둥세 장비가 0.5보다 작을 때 이거를 우리가 스토키라고 하자. 그리고 1.5보다 클 때 이걸 슬렌더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가운데는 인터미디에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뒤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고 여기 들어가는 뭐 effective length라든지 그런 게 뭐 K 값으로 해서 다 배웠어요. 이것까지 제가 강조를 하지는 않을게요. 예전에 다 배운 내용이니까 뭐 정리하고 증명하고 이런 내용들 다 아실 거고 뭐 판으로 옮겨도 그 2D element 이렇게 된 게는 우리가 컬럼 이렇게 했는데 이걸 판으로 확장을 한다 해도 이런 용어만 바뀔 뿐 plate slenderness ratio가 될 뿐 또 똑같이 실험한 값 그리고 있는 그 탄성 elastic buckling에 관련된 식 그다음 뭐 그 외에도 다른 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식도 있고 여러 개 있고 뭐 똑같이 unstable 그다음에 failure 그리고 stable 그리고 판 같은 경우는 뭐 이 값이 베타 값이 1.9보다 작으면 뭐 thick 후판 그 보통 조선에서는 후판을 쓰죠. 그래서 아니면 이 thin plate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요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자, 방금까지 제가 그 한 10분 정도를 쓴 이유는 너무 설명이 길었죠. 좀 지루했겠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지금 short하고 long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빔으로 돌아왔어요. 컬럼 이야기를 하다가 빔으로 이제 왔어요. 그리고 shear가 키워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지루하겠지만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전개를 해봐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시계 어디 갔나? 시계. 혹시나 4시 40분이 되면 절 스탑 시켜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티모셴코라는 사람이 아마도 러시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이름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배운 모든 테크니컬 티어리 그리고 심플 빔 이런 데서는 디포메이션 효과를 많이 안 다뤘어요. 자, 특히 스타팅 할 때 우리가 강조한 shear를 나누기 에어리어로 해도 되냐 마냐 이렇게 단순하게 고려를 해도 되나 마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죠. 그 problem statement를 했었고 다시 여기서 뭐라 했죠? 슬렌더 빔의 경우는 이 전단 효과가 미미하다. 왜냐하면 H over L 이 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선박 구조물도 그 랭스가 H 그 depth 대비해서 굉장히 기니까 오케이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뭉퉁한 이런 빔 있잖아요. 이렇게 이 비율 자체가 별 차이가 안 나. 다른 이야기죠 이거는. 그렇죠? 스터비 or 스토키 빔이 이제 나오는 게 이 스토키 요 단어 한번 설명해 보려고 제가 10분을 투자했어요. 여튼 이제 스토키 뜻은 아시겠죠? 뭉퉁한 그런 빔의 경우는 이 전단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거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스타팅 포인트라고 했고 그래서 고려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 전개가 티모셴코 빔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했던 계속 설명을 했어요. dw dx는 이제 first derivative with respect to x죠. 그러니까 deflection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값 이거 뭐라 했죠? deflection, slope, moment, shear 이거 계속했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면 x에 대해서 슬롭이 된다 했죠. 이 슬롭이 된 슬롭. 슬롭은 결국 이 세타 앵글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게 쉬어하고 밴딩하고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고려법을 이걸 뭐라 한다 했죠? 우리가 이거 뭐라 읽어요? 어제 또 헷갈려서 적어놨어요. 뭐랍니까? PC라고 하죠. PC 이거는 비타 or 베타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는 P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책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shear 이펙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타라는 거를 썼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 두 개를 더해도 이게 뜻하는 거는 이 슬롭이에요. 슬롭.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리고 그 퓨어 밴딩이 가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퓨어 밴딩일 때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 레디어스 여기서 이렇게 어떤 것을 잘라도 뭐라 했죠? 이 퍼펜디큘러한 그 90도 상태를 유지한다 했죠. 근데 더 이상 그게 아니란 거죠. 여기가 좋은 예시죠.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처짐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각도 자체가 이미 90도가 아니죠. 지금 90도를 넘어가죠. 보이시죠?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는 이게 이제 여기 쉐어 이펙트가 베타로 더 추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X축, Y축, Z축에 대한 변이를 U1, U2, U3 혹은 뭐 U, V, W 해도 상관없는데 U1, U2, U3로 정의를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Y축에 대한 이게 만약에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면 지금 Y축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려를 안 하고 그래서 0이고 Z축으로 이제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W고 오케이 WX 됐고 그다음에 X축에 대한 변화 있죠? 이건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그 식 그대로 쓰고 요거를 계산하려면 요 부분을 이렇게 넘기면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알아보실 거는 이제 요 부분 이제 PC가 뭐라 했죠? Due to bending only. 그다음에 요 부분은 shear를 고려하는 텀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점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계속 똑같이 적어둔 거고 이제 밴딩하고 shear를 같이 고려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했던 이제 수식들이 그대로 다시 적은 거밖에 없어요. 다른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멘트를 구성하려면 force에다가 area를 곱해야 되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게 이제 force니 그런 걸 다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훅슬로우 있죠? 훅슬로우 이 경우는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스트레스가 이 입실론 이거 똑같은 거죠. 1차원 문제니까.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간소화 시켜주면 결국 이 부분이 뭐 i로 빠지고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던 그 식이 보이죠? 그 식 자주 보셨죠? 자, 자 다시 한 번 더. 모멘트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여기 모멘트고 여기가 커베이처 혹은 1 over r 이렇게 된다 했죠? 여기 EI잖아요. 그러면 슬롭 EI 곱하기 여기 뭐가 와야 되죠? 뭐가 와야 돼요? 이거 맞아요? 그렇죠? 디플렉션을 2번. 근데 여기는 지금 보세요. 이거 2번이 아니라 왜 한 번이지? 왜 그렇게 됐나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요 자체가 뭐라 했어요? 슬롭이라 했죠? 이 자체가 이미 이거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요 슬롭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똑같은 말이죠. 요걸 한 번 더 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요 말인데 요거랑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푸시 이게 처음 봐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4.32a까지 전개를 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좀 정의가 좀 더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뭐 g라든지 a라든지 베타라든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책을 읽는 거. 근데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제가 이렇게 제 서머리에서는 그 유도 과정을 제가 웬만한 거는 다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한 80점. 근데 책까지 다 읽었다? 그럼 100점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shear, 모멘트에 대한 정의는 끝났고 모멘트는 force를 이제 distance로 곱한 거고 shear는 뭐가 되죠? shear 똑같죠? shear force를 단면적으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에 대한 설명이 B랑 그 height, Z 축에 관련된 B, Z 그 축이 에어리어를 뜻할 거고 그 다음에 shear stress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problem statement에 나온 거예요. 지금 tau xz란 거는 이 전단 응력이에요. 근데 뭐라 돼 있죠? 이 dz와 무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 텀에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서 난 독립이야. 너랑 상관없어. 적분에 날 끼워 넣지 마. 그리고 나머지만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면 당연히 에어리어로 빠지겠지. 그리고 이 부분, 이 전단 능력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원래 전단 능력 어떻게 정의해요? 그럼 쉬운 거부터. 탄성에서는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는 E 입실론 이거 뭐라 했죠? 훅슬로우. 근데 전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shear strain이 들어가고 shear modulus 들어가서 shear는 G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 계속 보셨는데 요거랑 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지금. 요거. 그렇죠? G에다가 뒤에 베타를 넣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보이는 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에어리어가 컨스탄트 이제 shear stress 자체가 컨스탄트 하다는 가정 아래 우리가 이때까지는 V를 A로 나눠서 오케이 너는 shear야 이렇게 했잖아요. 뭐 XY라든지 뭐 XZ라든지 상관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모멘트랑 shear를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 텀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면 모멘트 이제 요식 그리고 위에서 지금 G는 shear 모듈러스고 A는 에어리어고 베타는 제일 위에서 정의했죠. 베타가 뭐라고요? shear 이펙트로 인해 야기되는 텀, 그 슬롭. 그래서 GA 베타. 맞죠? 그게 shear고 그다음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 부호에 너무 헷갈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모멘트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우리가 사인 컨벤션 정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니까 너무 신경 많이 쓰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uniform shear stress throughout the thickness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걸 고려해서 이걸 그냥 그대로 쉽게 단순하게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shear stress라는 거는 이제 G에다가 A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G 요 식으로 전개가 되고 이제 more proper한데 유니폼 shear일 때는 non uniform 할 때는 이제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K라는 K가 여러 개 나와요, 여러분. K가 뭐 주로 effective length 할 때도 나오고요. 이 컬럼 할 때.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컬럼을 안 달았죠. 이 K 값이 뭐 simply supported일 때 1.0이고 뭐 fixed일 때 0.5고 이런 거 기억나죠? 유효하게 contributing 하는 그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K 값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K는 그렇죠? 이 non-uniform shear stress를 고려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떤 coefficient K를 하나 곱해준 거예요. 그렇죠? K 값이 달라지겠죠. 그럼 그 K 값이 어디서 달라진다? 지금 제가 책 파일을 안 열어뒀는데 잠시만요. 책에 혹시 있으신 분들은 203쪽 한번 보세요. 203쪽을 한번 봐주세요. 잠시만요. 펴놨어야 되는데. 203쪽 테이블 4.1을 보셔야 돼요. 물론 만약에 뭐 시험에 나온다 해도 제가 이걸 드리겠죠. 이거 보기 회전. 이거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K 값이 이제 circle이라든지 뭐 hollow cylinder라든지 rectangle 뭐 semi-circle 다 다르죠. K 값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연구자들이 다 해가지고 K 값을 얻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이 K 값을 그냥 쓰면 된다. 섹션이 주어지면 이거에 맞는 값을 불러내서 저기다 넣으면 된다. 이 정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K 값은 이제 아실 거고, 그러니까 단면이 달라짐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는 일련의 그 correction factor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 뭐라 했죠? 테이블 책의 4.1이고요. 페이지는 203쪽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 K 값을 외울 필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적어 보는 거예요. 이제 shear를 이제 다시 정의해 보자. G, A, 베타라고 했는데 이제는 K를 이제 넣었어요. 이제 형상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했죠. 그래서 203쪽에 같이 이제 function of cross section을 이제 단면에 따라서 K 값이 변하니까 이걸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total potential energy로 돌아갑니다. total potential energy는 뭐죠? U랑 V 더한 거죠. 이건 계속 했으니까 뭐 다시 할 필요 없고.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 뭐가 돼요? 우리 이제 파일을 구성을 하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strain energy term, U term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simply supported 된 이런 빔이 있잖아요. 여기 뭐가 내려온다 했죠? Q note 뭐 이런 게 가해진다 했죠? 그러니까 Q만 있고 지금 P가 없잖아요. actual 하중이 이런 P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텀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고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VP는 우리 당연히 존재하지 않으니 빼버렸고, 그리고 밴딩뿐만 아닌 지금 요거 빼는 거는 오케이 좋은데 밴딩뿐만 아닌 shear로 야기되는 그 strain 에너지를 고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 텀에서 우리가 예전에 저걸 구한 방법은 스트레스고 스트레인이고 이 E니까 요 면적 구했잖아요. strain 에너지. 이게 밴딩으로부터 나오는 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shear로부터 나오는 거, 요 단면적도 해주면 되겠죠? 그걸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 이제 U가 U 텀이 두 개로 나뉘는 거죠. 하나는 밴딩부터, 하나는 shear로부터. 그리고 요 뒤에 P 텀 빠져버리고 뒤에 QX는 이 distributed load 텀이죠. 그래서 distributed load 텀이 지금 Q에다가 deflection이 이렇게 잡히겠죠. 지금 모르겠지만 W. 그래서 Q랑 W 곱한 거 별게 없죠. 그리고 길이에 대해서 적분 이 텀이고, 그다음 요 뒤는 요 두 개는 strain 에너지인데 하나는 bending, 하나는 shear.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 2번을 나눠서 3번도 있어요. 3번은 근데 간단하니까 1번, 2번 나눠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사실 책에 지금 이 과정이 없어요. 1번, 2번 일부러 떼서 제가 그 전개 과정을 넣어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뭐 한번 보시면 되니까 수업 시간은 생략할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뭐 힘든 거는 아니고 그냥 적분하는 과정, 뭐 단 simplify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follow up 할 수 있고 3번은 뭐 변하는 게 없어요. as it is고 1, 2, 3번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total potential energy 파이는 1번, 2번, 3번의 합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럼 시작할 때 우리가 뭐라 했죠? 이거 뭐야? 시작할 때 우리가 dw 그다음 dx는 어떻게 정의한다? 베타에다가 이제 vc를 더한 거다. 이게 밴딩 텀이고 이게 쉬어 텀이다. 그렇죠? 이야기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베타 스퀘어가 있으니까 이번 텀에 베타를 이 부분 여기 넘겨서 베타는 오케이 dw를 dx에다 미분하고 fc를 빼라. 여기 제곱은 오케이 나도 해줄게. 여기 제곱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거기까지는 어려움 없을 거고 쭉쭉쭉 전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단순화시키는 과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함수가 우리가 구축이 됐어요. 너무 좋네. 범함수를 구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해지죠. 단순한 이제 변분의 문제로 바뀌죠. 1차 변분을 해서 0이 된다. 근데 안에 있는 이 값들을 쭉 보니까 FC라는 게 하나의 그 변분을 할 때 쓰일 것 같고 그다음에 deflection W도 쓰일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함수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범함수가 구축됐고 오케이. 그다음에 요 두 개 있다. 오케이. 한 번씩 이 변분을 해주면 되겠네.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오일러-라그랑지 이퀘이션 이제 2장에서 한 거 기억나죠? 한 번 더 이제 우리 추억을 회상하듯 리마인더로 제가 여기 적어뒀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저차항만 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것들. 하지만 고차항으로 가면 이 앞에다가 이런 텀들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뭐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부호만 바뀌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3차가 있으면 플러스고 x에 대해서 3번 미분하고 뭐 똑같죠. partial f를 x에 대해서 w에 대해서 3번 미분하는 거.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이 FC하고 디플렉션에 대해서 이제 변분하는 그 과정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지만 뭐 우리도 다 있으니. 그래서 방금 구축한 그 범함수 파일을 여기다가 적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 색깔을 좀 변경시켜 봤어요. FC 그다음에 deflection W 파란색하고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처음은 이 FC에 대해서 우리가 변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변분을 해보면 뭐 2가 앞으로 나오고 뭐 미분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변하는 건 다 아시겠죠. 2가 앞으로 나와서 헷갈리시지 마실 게 저도 한참 쳐다보다가 맞다. 오일러 라그랑지에서 요 마이너스 보고 여기 붙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보고 여기 플러스 되든지 그렇죠. 그 과정 때문에 요 부호가 전 이 부호가 계속 헷갈리더라고. 마이너스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그게 책 보시면 오늘 제가 책 사진을 안 찍어뒀는데 책에는 뭐 4.37, 4.38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참 막혀 있었어요. 이 부호가 왜 계속 바뀌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요 마이너스 여기서 나온 거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분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4.38a처럼 한번 정리가 될 거고 뭐에 대해서 했을 때 범함수를 c에 대해서 변분했을 때 그는 0이다. 오케이. 그다음 스텝 2는 이제 1차 변분을 deflection W에 대해서 이 식을 변분을 해줍니다. 그럼 이 식은 됐고 요거랑 요거만 관련이 있겠네요. 그걸 해주고 0을 넣으면 되니까 이 식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걸 섞는 작업이 나오죠.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쵸? 이게 FC가 specify 되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요 값이 0이 되는 거랑 혹은 모멘트가 0이고 이 경계 조건에서 아니면 요 식으로부터는 이 deflection이 specify 된 경우는 요 안에 텀 있죠 이 부분 이게 결국 0이니까 요게 0이 되든지 아니면 이 shear
요 끝단에서 0이 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좀 급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건데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어떻게 했다? 처음 시작할 때 슬럽을 우리가 다시 정의해보자. 왜? 쉐어를 고려하고 싶으니까. 그럼 슬럽이란 거는 뭐였다? 디플렉션을 그 길이 방향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게 슬럽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요 베타 자체 이 FC 자체가 그냥 원래는 이거죠. 우리 이거죠. 이거 원래 같으면 그렇죠? 근데 요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거 더하기 베타 x를 더한 거죠. 베타 x는 뭐다? 시어 이펙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핸들링을 지금 이 슬럽 가지고 지금 계속 장난을 치는 거죠, 우리가. 자, 요거만 달라졌고 나머지 사항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범함수를 구성하는데 이거는 스트레인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더하는 건데 요 텀은 간소화돼 버렸고 왜냐하면 이 P, 액션 이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 됐고 그다음에 요 이렇게 가해지는 Q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U 같은 경우는 오케이 밴딩하고 그다음에 여기 shear랑 두 개를 나눠서 이 적분하는 이 strain 에너지를 두 개를 고려하자. 더하기 이 QX 텀, Q deflection, QW 요 텀 있죠? 요거 세 개, V 텀을 더하자.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구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이 변분 뭐에 대해서 deflection 하나, 이제 VC 하나. 그것까지 한 게 수식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나오는 결론은 뭐 크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도출될 거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 오케이, 알겠어. 식이 복잡한데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하고 싶냐면 시어 이펙트가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디플렉션에 그걸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쭉 보시면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solid mechanics라든지 뭐 strength of material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모멘트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시 한 번 더 deflection이 있고 한 번 미분하면 slope이고 한 번 더 하면 모멘트고 한 번 더 하면 shear고 한 번 더 하면 q다. 그렇죠? 미분 반대로 가능하죠. 적분. 그렇죠? 그 코에피션트들 C1부터 C4를 해결하려면 boundary condition. 이게 다죠, 사실. 별 다른 게 없으니까 사실 이게 나중에 좀 이렇게 밀리면 한 번에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4장 시작하고 나서 지금 수업 한 3번 정도 했나요? 3-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드린 예시 example들 꼭 한번 특히 요 C1부터 C4 결정하는 것들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빔의 왼쪽 끝단에서 좌표계를 이렇게 0,0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고 했는데 책에서는 여기 가운데서 하더라.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요 두 개 다 한 번씩 해보심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C1부터 C4까지 결정해보고 그다음 maximum deflection을 한번 계산해보고 그 값은 뭐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4분의 1 지점에 디플렉션을 구해라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뭐 shear를 구해라. 오케이. 뭐 디플렉션을 구해라. 오케이. 뭐 모멘트를 구해라. 다 모두 다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는. 왜냐면 전체 수식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전개가 뭐 별 이제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결국 여기 요약이 되는데 결국 지금 FC를 X에 대해서 3번 미분한 거죠. 그 이유는 뭐죠? FC 자체가 이 디플렉션을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니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 디플렉션을 4번 X에 대해서 4번 한 거랑 이 표현이 똑같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FC란 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디플렉션 텀은 예전과 다른 점은 시어가 밴딩하고 혼합돼서 이제 포함된 디플렉션이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거를 수식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니 아까 K란 건 뭐였죠? 단면에서 오는 그 코에피션트고 그다음 G는 시어 모듈러스고 이거는 에어리어죠.
그리고 C를 한번 X에 미분한 거. 이거 모멘트 텀이겠네요. 그럼 요 텀. 그렇죠. 별 다른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결국 얻을 수 있었고요. 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한번 보시고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example을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수요일까지 제일 좋은 거는 오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은 티모셴코 빔에서의 핵심은 이 모든 걸 다 해보시면 결국 한 텀이 더 남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빠지는 것 중에 잘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돼 있는 이 단순 지지 빔에서 이 Q라는 하중이 가해지는 이 경우를 풀 때 우리는 스타팅에서 QX가 뭐라 했죠? 뭐라고 풀었어요? EI에 뭐라고 풀었죠? 디플렉션을 X에 대해서 4번 미분한 거. 이걸 다시 적으면 뭐 EI에 DW DX 이렇게 풀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 아까 적은 요거부터 Q로부터 적분하면 4번 C1부터 C4까지 코에피션트가 생기고 바운드리 컨디션 넣어서 나머지 다 결정하고 나니 모든 수식이 다 나오더라. 근데 지금 시어를 고려하니 이걸 모두 다 외우기 싫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다 이해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것만 보셔도 괜찮아요. 아 오케이 알겠어. 시어 텀은 그래서 뭔데? 여기 나와요. 요식은 지금 여기 적어놨죠. 지금 Q 똑같죠? 거기서 요 텀만 더 여기 노란색 텀. 이게 결국은 시어의 contribution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다? bending stiffness 마이너스에 EI에 K, G, A는 항상 같이 나왔죠. 위에 식들도. 그다음에 여기에 Q를 두 번 미분한 거. 요 텀이 같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티모셴코 빔 티어리에서 이 핵심이에요. 기존의 요 컨셉에서 이거 똑같다 했는데 W라든지 뭐 Y라든지 똑같은 표현이고 이걸 뒤에 붙여줌으로써 여기다가 이 시어 이펙트 고려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테크니컬 이게 지금 example이 책에 보시면 따로 example이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책이 example 문제가 막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중에 갑자기 example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206쪽 끝단부터 뭐 해서 207, 208 나오는 것 같은데 요 example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근데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단순 지지된 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게 이 횡화중 QX가 가해지죠. 지금 길이는 L이고 A랑 B랑 정의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C를 3번 X에 대해서 미분한 값 혹은 디플렉션을 4번 미분 이거 똑같은 표현이죠. 이거나 그렇죠. 이제 아실 거고 근데 문제는 Technical Theory of Beam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4.3 여기서 배웠던 거랑 티모셴코 빔에서 나오는 디플렉션을 비교를 해줘. 얼마나 다른지 도대체 시어가 얼마나 더 디플렉션을 야기하는지를 보고 싶다. 수식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과정은 없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적분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해요. 이러면 C1, C2 생기죠, 막. 그래서 simply supported니까 이건 아마도 가운데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경계 조건에 따라 x 값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c 값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양쪽이 시메트리니까 이제 이 odd 펑션이죠. 호수 함수니까 이제 C1하고 C3 같은 경우는 이제 0으로 빠질 거고 그럼 C2하고 C4만 빼면 되죠. 그래서 C2, C4를 이제 결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뭐 다음 시간 따로 할 게 없구나. C2랑 C4는 어디 갔죠? 안 보이네. 아 C4가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요 적분을 3번만 하면 되죠. C는 식 자체가 이렇게 x에 대해서 3번 원래 슬로브로부터 시작했으니 C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3번 이제 적분이니 원수들이 날라가고 2만 결정하면 되니까 간단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결정해주고 이제 나머지 C를 이렇게 적어줘요. 그럼 C는 이제 EI 텀 나오고 브라켓 안에 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요 텀은 이 위에서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집어넣어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C를 가지고 2번 미분한 값 그다음 오리지널 텀을 넣어주고 0이 된다를 해줘야 되니까 왜? 디플렉션을 구하고 싶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디플렉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정리를 막 해줘요. 되게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순탄하고 간단하진 않은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디플렉션을 구하라고 했었고 결국 남는 텀이 이 C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C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 원래 우리가 얻었던 이 값에다가 추가적인 contribution 텀 이렇게 빠지더라 이거죠. 그렇죠? 이 경계 조건을 넣어보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이제 쭉 더 전개를 한 다음에 사실 이 과정이 제가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특히 요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이 부분 U 나오는 이 부분이 이게 너무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처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은 아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봐봐요. 그래서 수요일 수업 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수업이 100%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끽해야 지금 20분, 30분밖에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이해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사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충분히 시간을 많이 그래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론 설명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다 할지언정 이 자료가 그래도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풀이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컨셉을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쉐어를 고려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할 거다 이제 C랑 베타를 나눠서 이제 베타 텀을 우리가 추가로 고려를 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그 베타, 쉐어의 이펙트가 디플렉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기 원래 알던 이 식에서 수식적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니 이 가버닝케이션을 만들 때 요 텀을 추가하는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해서 이걸 다 푼 거죠. 적분을 해서 디플렉션을 구해본 거죠.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을 비교를 해보니 결과론적으로 이런 이 example의 결론으로 빠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도 나와요. H over L 텀이 여기서도 중요하게 빠지고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 기존에도 했었죠. 이 텀이. 그다음에 마지막 요 텀에서 이야기를 다시 하면 shear deflection인데 티모셴코 한 거랑 원래 했던 거랑 이 레이쇼를 보면 1보다 당연히 크죠. 그래서 11% 정도 shear의 기여도가 있더라. It depends on Poisson's ratio인데 이 Poisson ratio에 따라 다른데 사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쓰는 스틸의 경우는 0.3이라 했잖아요. 보통 이 레인지가 0.3에서 0.33 정도거든요. 우리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뭐 선박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구조물에서 그래서 요 값을 한번 넣어보면 몇 프로 정도 차이 난다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엔지니어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다 할지언정 오케이 좋아. 그 정도 포함해서 우리가 뭐 재료를 조금 더 쓴다든지 좀 더 고사양의 재료를 쓴다든지 물성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시어를 고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엔지니어의 저지먼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 결론을 다시 보시면 뭐라 했죠? 이제 시어를 고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식을 전개를 다 했으니 범함수를 구성을 해버렸죠. 이제 다 범함수 구성 끝났고 그게 짧던지 길던지 상관이 없이 됐어요. 그렇죠? 보시면 이제 길면 그 텀이 자동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 텀이 길면 여기 작아지니까 또 빠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variational principle 관련해서 이제 total potential energy 파이 구성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그렇죠. 앞으로는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어떻게? approximate 같은
approximate solution이 이제 나오는 거죠. rich method라든지 raise나 principle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시를 들어서 이제 더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기반 더하기 제가 쭉 나가서 이제 4.6도 할 거고 할 건데 이제 4.8은 예전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더 하긴 할게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전개가 될 거고 잠시만요. 이제 제가 기록을 끄고